안녕하세요, 저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교 파닉수왕 그리고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저자 박원욱입니다. 저자님,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스왕 1권이 나온 지가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 친구 2명을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세 남자를 데리고 제가 쓴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1권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파닉스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책을 제가 연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새 책이 2권이 나오는데 그 2권에 좀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있을지 그 방향성도 한번 검토해보는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님,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스왕 1권과 2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1권과 2권을 이제 구성적인 측면으로 제가 비교해 보면 먼저 1권은 모든 알파벳의 소리값과 그리고 문장석 단어 읽기를 통해서 기초적인 파닉스 감각을 익혔다면 2권에서는 이것을 좀 더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을 배우고요. 그리고 문장 속 단어 읽기까지 해서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을 이렇게 확실히 가다듬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발음 기호와 그리고 이 배운 단어를 문장 단계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문장 읽고 쓰기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수왕 1, 2권 시리즈 중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권입니다. 2권은 모두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챕터 1은 이중자음과 이중모음, 챕터 2는 문장 속 단어 읽기, 챕터 3은 발음 기호, 챕터 4는 문장 읽고 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단계씩 공부할 수 있도록 적정 학습량을 제시합니다. 데이 1부터 데이 100까지 총 100일로 구성되어 학습 순서대로 공부할 시 약 3달 이상의 분량입니다. 비록 제시된 1일 학습량이 있더라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량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챕터 1을 시작하기 전에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익히는 페이지가 있어 알파벳을 모르는 처음 파닉스를 공부한 학생들도 누구나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알파벳 이름을 따라 읽으며 연습할 수 있는 원어민 QR 음원과 알파벳 대소문자 핵순 읽고 쓰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파닉스 소리값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의 시작 부분 12, 13쪽에 알파벳 소리값표와 이중자음, 이중모음 소리값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알파벳 소리값표에는 알파벳의 대표 소리를 익힐 수 있도록 AI 기술로 만든 해피 알파벳이란 QR 음원이 있어 신나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챕터 1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은 18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텝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음원과 노래를 활용한 파닉스 3단계 학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단계는 파닉스 익히기, 2단계는 워크북 체화하기, 3단계는 실력 확인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파닉스 익히기의 첫 번째는 파닉스 노래입니다. 각 스텝에서 학습할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대표 소리값과 파닉스 규칙을 노래와 함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총 18곡의 파닉스 노래들은 AI 작곡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저자가 직접 작사한 노래들로 QR코드로 언제든 쉽고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수왕 2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2권에서는 챕터 3 발음 기호와 챕터 4 문장 읽고 쓰기 연습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 말고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파닉스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제 챕터 1이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인데 각 스텝마다 총 18개의 파닉스 노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는 멜로디로 파닉스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파닉스 노래를 만들어서 QR코드로 삽입하였습니다. 묵음이 있는 이중자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음끼리만 맞는데 자음 하나에 소리값이 사라지는 신기한 스토리.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내 소리값도 하나 빼기 1. KN K가 묵음이에요. 내 소리값은 니은 너. 니 나이프 너이 니 나이프 너이 맞아요. K가 묵음이에요. 암비 B가 묵음이에요. 내 소리값은 니은 콩카인 텅텅 콩카인 텅텅 맞아요. B가 묵음이에요.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내 소리값도 하나 빼기 1. Happy 신기한 파닉 스토리. 두 번째는 대표 소리입니다.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의 규칙적인 대표 소리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 듣고 대표 낱말 따라 읽기입니다. 대표 낱말 속에서 소리값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닉스 가정을 우리말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2단계 워크북 체화하기는 알파벳, 이중자음과 이중모음의 소리값과 규칙을 직접 찾아보는 파닉스 체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값 찾기입니다. 소리값을 찾아보며 필수 단어들을 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전 스텝에서 공부한 소리값과 이번 스텝 1단계에서 배운 소리값을 찾아 빈칸을 완성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소리값은 알파벳 소리값표, 이중자음, 이중모음 소리값표로 찾아보며 워크북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배울 소리값을 나타내며 따라쓰기를 통해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원 듣고 필수 단어 따라 읽기입니다. 각 스텝마다 제시된 16개에서 32개의 필수 단어를 캐나다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워크북 체화하기 단계에서는 소리값을 찾기 전, 중, 후 학습자의 기호에 맞게 음원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워크북 체화하기에서는 1권에서 학습한 26가지 알파벳의 소리값뿐만 아니라 이중자음, 이중모음을 학습 순서대로 앞에서 배운 소리값을 여러 번 복습하는 나선형 반복 학습 구조로 소리값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텝 1에서 배운 CL 소리값을 스텝 10에서도 복습할 수 있고 스텝 2에서 배운 BR 소리값을 스텝 8에서 역시 스텝 2에서 배운 DR 소리값을 스텝 5와 스텝 8에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 반복 학습 구조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개의 스텝까지 워크북을 통해 여러 번 복습할 수 있으며 배우지 않은 소리값은 음영으로 따라 써보게끔 하여 미리 소리값을 사전 인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그림과 음원을 활용하여 6가지 다양한 문항으로 점검 평가하는 실력 확인하기입니다. 각 스텝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값을 체화하지 못해 읽지 못하는 낱말은 체크 후 음원을 듣고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음원을 듣고 들려주는 낱말 순서대로 그림 찾기. 2.
그림을 보고 알파벳을 골라 낱말 완성하기. 3. 알파벳의 소리값이 서로 같은 낱말끼리 연결하기. 4. 그림과 한글 소리값에 알맞도록 알파벳 순서 재배열하여 낱말 완성하기. 5.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 보기에서 찾아 쓰기. 6. 이번 스텝에서 공부한 낱말 모두를 읽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 음원 듣고 다시 따라 읽기가 있습니다. 챕터 2는 단어 및 문장 읽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문장 속 단어 읽기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예시 문장 둘러보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거나 교과서 수준의 예시 문장을 활용하여 단어 읽기뿐만 아니라 문장 읽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 문장 읽고 맞은 개수 확인하기입니다. 예시 문장 속에서 알파벳 소리값과 관련된 단어들을 읽어보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 발음이 적혀 있는 부분을 손이나 책받침으로 가리고 문장 읽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 듣고 예시 문장 따라 읽기입니다. 캐나다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예시 문장을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챕터 3은 중고등학교 단어와 사전 읽기를 대비한 발음 기호입니다. 첫 번째는 발음 기호의 소리값 익히기입니다. 모음, 자음,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 기호를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간단한 예시 단어를 활용하여 따라 읽고 써보며 발음 기호의 소리값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 확인하기입니다. 모음과 자음, 이중모음과 이중자음 문제풀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발음 기호의 소리값을 찾아 빈칸 넣기. 2. 주어진 단어를 보고 발음 기호에 빠진 부분 완성하기. 3. 소리를 듣고 알맞은 발음 기호 연결하기. 4. 그림을 보고 알맞은 발음 기호 연결하기. 5. 공부한 낱말을 발음 기호로 읽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챕터 4는 문장 읽고 쓰기입니다. 문장 읽고 쓰기는 총 5개의 스텝으로 각 스텝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문장 따라 읽고 쓰기입니다. 교과서 수준의 예시 문장을 활용하여 챕터 1에서 배운 우리말식 읽기와 챕터 3에서 학습한 발음 기호를 활용하여 문장 읽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음원 듣고 문장 따라 읽기와 문장 따라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틀린 낱말 고쳐 쓰고 문장 읽기입니다. 반복 학습을 위해 1단계에서 학습한 문장을 다시 활용하여 틀린 낱말을 고쳐 써보고 발음 기호를 이용하여 스스로 읽을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3단계는 빈칸 완성하여 문장 읽고 쓰기입니다. 1, 2단계에서 학습한 문장을 다시 활용하여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발음 기호를 보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 완성한 문장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지 도전합니다.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책의 뒷커버에 보면은 음원을 전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태블릿 PC에 저장 또는 휴대폰에 저장해서 쉽게 언제든지 이렇게 QR코드를 찍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쪽마다 QR코드가 또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또 들으면서 음원 듣고 노래 들으면서 재밌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수학 저자 박은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책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사카 여행을 와서 북 트레일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등영어 하루 한 단계 파닉 수강 1, 2권 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권 알파벳의 모든 소리값 플러스 문장 속 단어 읽기입니다. 1권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알파벳의 모든 소리값을 배웁니다. 알파벳의 개수처럼 26개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텝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음원을 활용한 파닉스 3단계 학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단계는 파닉스 익히기, 2단계는 워크북 체화하기, 3단계는 실력 확인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들과 특별한 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A의 파닉스를 배울 때 대표 소리값 단모음 에, 장모음 A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A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리값 에, 아, 어, 오, 이 역시 모두 배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챕터 2는 문장 속 단어 읽기입니다. 알파벳의 개수처럼 26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예시 문장을 활용하여 1차 목표는 챕터 1에서 학습한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읽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2차 목표는 원어민 음원을 듣고 문장 따라 읽기를 통해 점점 문장 읽기까지 학습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책 활용 방법은 영상 속 책 활용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2권은 이중자음과 이중모음, 문장 속 단어 읽기, 발음 기호, 문장 읽고 쓰기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발간 예정입니다. 저자님께서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교과서는 파닉스 지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파닉스 지도를 위한 책들이 대형 출판사의 책들에게 너무 의존하다 보니 제가 공교육 학교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쉬운 교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 학교라고 하셨는데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평범한 교사입니다.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해서 한글을 활용한 파닉스 지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어요. 저자님 기부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 학교 파닉스왕 1권, 2권을 만들고 나서 지금 1,100권 이상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면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기초학력 파닉스 지도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많이 나갈 텐데요. 가는 곳마다 교육청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자님, 그런데 파닉스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파닉스는 알파벳 모음과 자음이 가지고 있는 발음이나 소리값, 규칙 따위를 체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값, 발음, 규칙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몸에 배게 하는 체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한글로 파닉스 지도를 한 책이 있고 영어로만 돼 있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충해서 반반 섞여서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한글만 알면 아이들의 지능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워크북을 활용한 체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자님, 파닉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닉스를 공부할 때는 단순한 암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닉스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체화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체화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체화한 결과를 꼭 확인하는 평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낱말 읽기와 듣기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구성이 단계 속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저자님,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네, 이 책은 알파벳별로 3단계 학습법을 적용했는데요. 1단계는 파닉스 익히기, 2단계는 워크북 체화하기, 3단계는 실력 확인하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책에서도 5쪽에서 8쪽까지 이렇게 책에 대한 어떻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단계씩 공부할 수 있도록 적정 학습량을 제시합니다. 데이 1부터 데이 104까지 총 104일로 구성되어
학습 순서대로 공부할 시 약 3달 이상의 분량입니다. 비록 제시된 일일 학습량이 있더라도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량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챕터 1 알파벳의 모든 소리값은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시작해서 Z를 끝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알파벳 소리값을 다음 배우게 될 알파벳들에서도 다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나선형 복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공부를 한다면 소리값과 규칙을 여러 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체화가 가능합니다. 또 책의 시작 부분에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에 핵순과 이름을 학습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알파벳에 이름을 따라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A B C 26가지 알파벳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파닉스 3단계 학습법. 제1단계 파닉스 기기입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쓰기입니다. 각 스텝에서 배울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획순에 맞게 따라 쓰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 소리와 기타 소리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자주 발음되는 대표 소리와 특수한 경우나 덜 발음되는 기타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 듣고 대표 낱말 따라 읽기입니다. 대표 낱말 속에서 소리값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닉스 가정을 우리말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제2단계 워크북 체화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소리값 찾기입니다. 소리값을 찾아보며 필수 단어들을 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전 스텝에서 공부한 소리값과 이번 스텝 1단계에서 배운 소리값을 찾아 빈칸을 완성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소리값은 10쪽에 있는 알파벳 소리값표로 찾아보며 워크북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배울 소리값을 나타내며 따라쓰기를 통해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원 듣고 필수 단어 따라 읽기입니다. 각 스텝마다 제시된 16개에서 32개의 필수 단어를 캐나다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3단계 실력 확인하기입니다. 각 스텝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값을 체화하지 못해 읽지 못하는 낱말은 체크 후 음원을 듣고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의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음원을 듣고 주어진 낱말과 같은 또는 다른 첫소리 낱말 찾기. 2. 음원을 듣고 주어진 소리값을 가진 그림 찾기. 3. 알파벳의 소리값이 서로 같은 낱말끼리 연결하기. 4. 그림과 한글 소리값에 알맞도록 알파벳 순서 재배열하여 낱말 완성하기. 5. 그림 보고 알맞은 낱말 보기에서 찾아쓰기. 6. 이번 스텝에서 공부한 낱말 모두를 읽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 2 문장 속 단어 읽기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예시 문장을 활용하여 학습한 단어들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챕터 1에서 학습한 단어들을 활용하여 만든 예시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어민 발음을 듣고 예시 문장을 따라 읽어본 후 문장 읽기까지 도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교과서 예시 문장 둘러보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거나 교과서 수준의 예시 문장을 활용하여 단어 읽기뿐만 아니라
문장 읽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와 문장 읽고 맞은 개수 확인하기입니다. 예시 문장 속에서 알파벳 소리값과 관련된 단어들을 읽어보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 발음이 적혀 있는 부분을 손이나 책받침으로 가리고 문장 읽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원 듣고 예시 문장 따라 읽기입니다. 캐나다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예시 문장을 따라 읽으며 발음과 강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저자님, 마지막으로 독자들 위한 활용 팁이 있을까요? 책의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체 다운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고요. 매 페이지마다 음원을 받을 수 있게끔 QR코드 되어 있습니다. 꼭 음원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안 캐나다 리코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음을 들으면서 억양과 강세를 같이 공부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저자님, 책 쓰실 때 힘드신 점은 없었나요? 이 책을 혼자 거의 다 쓰다시피 했습니다. 자비 출판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 출판사를 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 작성부터 음성 녹음, 그 다음에 그림 컬러 넣기, 감수, 검토,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 점이 힘들었는데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는 작가님께 부탁을 해서 흑백 그림을 준비를 해서 제가 거기다 컬러를 일일이 하나씩 다 픽셀 다니까 다 넣었고요. 그다음 음원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캐나다 서울대에 나오신 지안 리코 선생님께서 음원 녹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5월에 파닉스왕 2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초등학교나 교육지원청, 국제교육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에서 박원욱이었습니다.